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의 핵심 열쇠인 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공동 발의 차원을 넘어서 민주당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건데요. 이르면 이번 주 대전 충남 특별법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당이 전면에 나서면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함께 조율해 형평성을 맞추고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법안 간의 그 내용에 있어서 최대한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좀 해서 당론 법안으로.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됩니다. 여야 의원들과 정부 사이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특례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심사의 속도를 내 설 전에는 상임위를 통과시켜 2월 안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 명절 전에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 대신 시의회 의결로 절차를 대신하는 만큼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다음 달 중순쯤 의회 차원의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에 버금 가게끔 저희 시의회에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의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광주 전남 통합특별법은 민주당 입법지원단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에 발의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광주 전남은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을 통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과 경남은 진행 속도를 늦추더라도 먼저 갈등을 줄이겠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광주 전남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올해 주민투표를 하고 2027년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에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부산 경남 시도민의 의견을 물어 통합 이후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자치권 강화와 같은 실질적인 혜택도 좋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는 통합은 없다는 기조를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투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이자 법이 보장한 국민의 마땅한 권리 행사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주민투표 요구가 있습니다. 속도점 있게 가가지고 잘 안 됐을 때 오히려 각 지역 간에 불화가 더 심화되면은 그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주민투표를 좀 꼭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전남도청 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광주교육청 지부도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400억에 달하는 비용과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주민투표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은 하겠지만 주민투표보다는 의회 동의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시도의원의 입장을 낼 수 없다라고 시의회나 도의회가 의결한다면 그때는 주민투표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탑다운 방식의 행정통합 속도전 속에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이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답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광주 전남 행정통합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게재하며 대화와 타협, 공존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언급할 때마다 국내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자동차와 철강 같은 수출품이 주력 산업인 만큼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발표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점을 우려했는데 전남 광주 특별시가 안게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재원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역 내 총 생산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광주는 38.6%, 전남은 59.7%로 전국 평균 36.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상대국의 관세 정책에 따라 수출이 급감할 수 있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도 이런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수가 한 단위 상승할 때마다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액은 0.0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변동폭이 181단위에 이를 만큼 불확실성이 컸던 지난해 수준의 변화가 나타날 경우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이 11% 정도 감소해 52억 달러가 넘는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감소의 여파는 지역 경제로 파급돼 광주에서만 4억 달러, 전남에서는 13억 달러 넘게 부가가치가 감소하고 고용도 5천 명 이상 감소한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했습니다. 신흥시장 진출 지원이라든지 통상 규제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데 지자체나 유관기관이 협력하여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저탄소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생산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한국은행은 잊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에 취약한 구조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는 폭넓은 자치권을 갖고 출범하게 될 전남 광주 특별시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형 AI 교육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광주 AI 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을 목표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디지털 경차를 줄이고 미래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과 레이싱을 직접 체험해보고 트램플린 위에서 자신의 점프력과 순발력도 테스트해보고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AI 기본교육 시대를 열어갈 광주 AI 교육원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학생들이 재미있고 쉽게 AI를 접하고 교육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는데 연면적 9천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인공지능 AI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소중한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꾸며졌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로봇을 움직이면서 게임하는 게 신기해요. 실내에는 AI 테마관과 교육관을 갖춰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AI 이해와 활용법을 배울 수 있고 야외에는 자율주행과 드론 연습장이 조성돼서 AI 기술을 직접 실습하고 구현하게 됩니다. 학생과 교사, 시민 등 연평균 3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단순한 학생들의 체험시설을 넘어서 교원들에게는 AI 융합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연구 거점으로 시민들에게는 미래 기술을 익히는 평생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됩니다. 가장 최신의 시설과 환경으로 이러한 것들을 구축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활용해서 이 장소가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교육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광주 AI 교육원은 특히 오는 2028년 개교 예정인 AI 영재고와 함께 광주형 AI 교육과정을 정립하고 지역사회와 협력 모델을 만드는 등 인공지능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의료 환경이 취약한 전남에서는 지역 필수 의사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매달 4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인력이 대형 병원에 집중되고 기존 인력이 대거 참여하면서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지역 필수 의사제에 참여하고 있는 순천 성가롤로 병원입니다. 내과와 신경외과 등 전문의 5명을 어렵게 계약형 의사로 구했습니다. 하지만 순천의료원의 상황은 다릅니다.
똑같이 지역 필수 의사제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지만 6개월째 인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이 대형 병원에 쏠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남에서 지역 필수 의사제로 채용한 전문의 19명 모두 대형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은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 차이가 있다 보니 지방의료원의 의사 모집이 더 어려운 겁니다. 의료원 자체가 이제 전공의를 모집하기 어렵긴 하거든요. 2월, 3월까지는 의료원도 지금 다 하려고. 기존에 근무하던 의사가 채용됐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전문의 19명 중 1명만 다른 지역에서 유입됐을 뿐 18명은 모두 기존에 근무하던 인력입니다. 전남과 함께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지역에 선정된 제주와 강원, 경남도 마찬가지. 새로 유입된 인력은 전체의 30%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사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의사처우 보전을 정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2년 계약을 통해 당장의 인력 유출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이후 계약 연장은 자유입니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단기 보상 중심의 임시 처방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필수 의사제 모집 정원 96명 가운데 현재 채용 인원은 90명으로 다 채우지 못한 상황. 현장에서는 정원을 채우기 위해 필수 과목이 아닌 의사까지 채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2곳을 추가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로 숨진 노동자 4명을 기리는 49제 추모식이 오늘 오전 사고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광주시 공무원 등 30명을 입건하고 사고의 직접 원인은 물론 설계와 감리, 관리 감독 체계 등 핵심 쟁점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남을 방문해 기업들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여수 지역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고용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안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선제 대응 지역 지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